네, 주식시장에서 꿈의 10배 수익을 꿈꾸면서 종목 발굴하는 시간이죠. 신영목의 X10입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나 전략부터 잠깐 점검하고 종목 이야기하겠습니다. 워낙 큰 변동성이 사실 있었고요. 오늘은 조금 잠잠해지고 있고 이제 연말 코스닥 중소형주 쪽으로의 그 수급의 이전 가능성들을 여전히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전반적인 시황 판단은 어떠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역시 시장이 좀 안정화돼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뭐 AI 버블 논란 많기는 한데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그런 뭐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도 과거에 이제 IT 버블 때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그때보다는 지금은 실적 기반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지금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현물 그 디램 값이랑 낸드 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이 앞으로 나올 실적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버블에 대한 논란은 아직은 뭐 시기상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단순히 이제 그런 논란이 되는 것이 주가가 많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뭐 더 치고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수단을 좀 잡아준다고 하면 뭐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는 개별주 중소형주 장세도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에 좀 그런 좋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봅니다. 워낙 사실 뭐 반도체 중심의 대형주 쏠림 현상이고요. 그런 기업들만 가지고 있어 수익이 사실 잘 났죠. 오히려 대형주 없는 분들이 소외감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 장에서 사실은 수익을 못 내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뭐 희망고문일지 모르겠지만 연말에 그런 기대감들이 솔솔 있고요. 그런 얘기들을 뭐 저도 이제 사석에서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시장 전략은 그렇게 가중하면 좋겠고요. 우리는 뭐 그런 가운데 항상 종목 발굴, X10 종목 발굴이니까요. 오늘 말씀하실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꽤 사실 알고 있는, 그렇죠? 맞습니다. 알고 예. 있는 기업인데 알테오젠은요. 키워드 주식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네, 매출 1위에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가지고 있다. 4분기 실적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는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 등이 있습니다. 포인트 알려주십시오. 일단은 알테오젠은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코스닥 대장주. 네. 예.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코스피 연간 상승률이 한 70% 정도가 되고요. 코스닥이 한 30%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 보면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개인들은 그러게요. 돈을 못 벌었다. 왜냐하면 네. 코스닥에 이제 개별주들 많이 들고 있어서라는 뭐 이런 뉴스도 네. 나오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코스닥도 코스피와 어느 정도 지수키 맞추기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코스닥 대장주 알테오젠이 기관이나 외국인의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수급 이슈로만 본다고 하면은 사실 논지가 올라가는 논지가 부족하긴 한데 아시겠지만 알테오젠 지난 9월에 FDA 최종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이슈인데 오히려 그 키토로다 큐렉스라는 그 FDA 그 약물에 대해서 FDA 승인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세론이었죠 당시에 굉장히 기대감이 컸던 건데 그런 것들이 그런 기대감 그 당시에 이제 새로 나왔던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4분기부터는 로열티라든지 매출 반영이 바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알테오젠을 들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코스피 이전 상장 지금 얘기가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9월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아마 이제 다음 달 초쯤에 또 임시주총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코스닥 대장주로서의 어떤 뭐 그 중요도도 있겠지만 그거에 따른 어떤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전 상장이 됐을 때 어떤 신규 수급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셀트리온이 코스피 이전 상장했을 때 그 벤치마크 지수로 들어와야 되는 이런 뭐 기관이나 외국인의 기본적인 그 수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전하기 전부터 예비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수급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정도의 흐름을 유지해 준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장의 특징은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받으면 뭐 코스닥 종목이 움직인다, 개별주가 움직인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조정받게 되면 네. 전체 시장이 다 조정받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떻게 됐건 간에 시장의 어떤 수급적인 흐름, 전체적인 어떤 안정감을 준다고 하면 코스닥 쪽으로도 어떤 하반기부터
키 맞추기 장세의 흐름이 나온다고 했을 때 알테오젠은 지금 9월에 나왔던 FDA 승인권도 오히려 세론 때문에 주가에 반영이 안 됐고, 그리고 앞으로 뭐 코스피 이전 상장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기본적인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알테오젠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워낙 기대했던 FDA 승인권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이후에 뭐 더 큰 게 있겠어 하겠지만 SC 제형의 어떤 확장성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화면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경쟁사 대비했을 때 지금 3주, 지난번에 이제 FDA 승인 받은 게 3주에 한 번 1분 정도를 맞는 것과 6주 후에 2분 맞는 거. 보면 경쟁사들이 지금 6주짜리는 없고요. 피하지방 SC 제형으로 맞았을 때도 한 5분에서 7분이 걸리는데, 이번에 승인 받은 거는 알테오젠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1분이면 되는 어떤 사용의 편의성이 높기 때문에 확장성이라든지 경쟁력이 굉장히 크다. 특히 항암치료제 시장에서 대부분 아시겠지만 정맥주사 맞는데 이제 피하 주사를 맞는 거, 그리고 이제 키트루다라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가장 매출이 많은 약품에 피하 주사로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매출과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 뭐 최근에 그 이후에 이제 보고서 나온 거 보면은 한 28년부터 30년까지 키트루다에 나갈 수 있는 매출 한 20조 정도로 예상했을 때 1조 이상의 로열티 수입이 가능하다. 근데 그 한 품목에만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도 역시 뭐 단순히 수급적인 이슈가 아니고 앞으로의 업으로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건 이제 경쟁사와 이제 구분이죠. 지금 경쟁사들은 지금 5분에서 7분이 걸리고, 지금 알테오젠의 SC 제형 같은 경우에는 1분, 그 3주에 1분을 맞느냐, 아니면 6주 후에 2분을 맞느냐. 왜냐면 이게 치료받는 분 입장에서는 이 편의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면 경쟁사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FDA 승인을 받아서 하반기부터 나간다고 하면은 그에 따른 어떤 매출, 그리고 로열티, 그 마일스톤 계속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코스피 이전 상장까지 본다고 하면은 이제는 뭐 알테오젠 지금 정도 흐름에서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스피 지금 최근에 전체적인 흐름 보면 종목이 압축되는 흐름이거든요. 왜냐면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 좋았을 때 반도체 소부장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소재부터 어떤 장비, 부품 다 좋았는데 최근에 장이 흔들리면서 한 가지 특징적인 흐름이 뭐냐면 종목이 이제 점점 압축된다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몇몇 밸류체인에서 정말 핵심적인 장비주들만 버티면서 또 빠질 땐 덜 빠지고 올라갈 땐 더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고 보면은 하반기에도 역시 이런 좀 종목이 집중화 현상이 좀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 왜냐면 이제 결론적으로 대장주를 더 선호하는 것이 내가 못 샀던 내가 사고 싶은 구간까지 주가가 빠졌을 때 이제 산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는 뭐 코스피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사실 투자 처리가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코스닥을 본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알테오젠이 대장주기 때문에 알테오젠을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8조 정도가 되는데,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되면은 한 20위권 정도가 됩니다.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했을 때 한 20위권이 시가총액이 한 30조 정도가 되는데, 아마 현대 일렉트릭이 지금 한 20위권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 30조 정도 되고요. 그 밑으로 뭐 29조, 28조, 27조 되는 그런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냐면 LG화학이나 현대모비스, 뭐 카카오.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했을 때 뭐 그렇다고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뭐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그 말씀을 의문을 이게 제기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알테오젠이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LG화학이나 현대모비스, 카카오 이런 급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하나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채워야 되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있기 때문에 옮기기 만약에 확정된다면은 그 확정 전부터 아마 주가는 굉장히 뜨거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바이오 주식들을 항상 보면 무슨 뭐 에로라든지 어떤 모멘텀이나 무슨 이벤트로만 그렇게 접근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벤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지금 12월쯤에 임시주총이 아마 이전 상장을 위한 임시주총이 지금 계획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이제 결정이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 향후 이제 흐름이 되게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이미 이제 이전 상장 준비를 위한 주관사도 이미 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그 성과,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뭐 로열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을 건데요. 다만 코스피 이전 상장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다 이전 상장하면 기본 수급이 들고 좋았는데 요즘은 꼭 그런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오히려 이게 좀 뭐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건 아닐까? 살짝 이런 걱정 아닌 걱정돼 봅니다. 이전 상장하게 되면 네. 수급이 빠지는 경우도 있겠죠. 왜냐하면 코스닥의 알테오젠을 담고 있던 기관 외국인들은 네. 팔겠지만 코스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이 코스닥의 1, 2 종목들이 코스피로 이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수급적인 이슈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수급이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의 지금 시가총액 규모로 봤을 때는 코스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더 주가에 안정화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알테오젠 우리 이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보면 굉장히 가볍게 변동성이 굉장히 뭐 가볍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뭐 공매도도 많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피해서 코스피로 옮겨가는 가장 큰 이유가 네. 안정적인 어떤 수급이 기관과 외국인의 안정적인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주가의 어떤 낙폭이 그렇죠. 덜하다는 네. 그런 특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제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좀 샀다가 팔거나 이런 어떤 단기 노이즈가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는 거고 알테오젠은 52만 3천 원 수준에 지금 있습니다. 가격은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을까요? 지금 현재 52만 3천 원인데 네, 52만 맞습니다. 3천 원. 네. 네. 현재 뭐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뭐 FDA 승인까지 받은 지금 현재 있는 제품군만으로 봤을 때도 네. 향후 3, 4년 내로 로열티로만 해도 1조 정도의 로열티이기 때문에요. 네. 충분히 뭐 30배 이상은 줘야 된다는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가는 한 70만 원, 30조까지 이상은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목표가는 70만 원, 손절가는 45만 원 정도를 보고 하반기에 어떤 이런 전체적인 흐름에서 조정받을 때 조금씩 매입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알테오젠 말씀해 주셨고요. 그동안 이제 엑스텐 종목에서 쭉 말씀해 주셨던 그 종목들을 이제 기억하고 계시고, 그걸 이제 보고 계신 분들, 체크하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요. 시어스 테크놀로지도 있었고, 뭐 이제 정말 히트친 종목이죠. CJ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보고 나서, 풍산, IST, 산일전기, 뭐 많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많은데 혹시 조금 코멘트 해주실 거 있을까요? 네. 아마 추후엔 지금 뭐 시어스테크 같은 경우는 내년도 지금 실적이 확인할 때마다 좋아지고 있는 상태라서 네. 아마 내년도까지도 굉장히 좋은 실적 나올 것 같고 아마 이건 추후에 아마 다시 제가 네. 리뷰 한번 해드릴 것 같고요. 추후에 이제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HM파마 같은 경우에도 올해 말부터 내년에 그 글로벌 사업이 확장이 굉장히 커지는 한 해거든요. 네. 그래서 HM파마 같은 경우에도 정말 1년 전에 시어스와 같은 그런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HM파마도 추후에 아마 좀 더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코너에 맞는 뭐 엑스텐이라는 이 코너에 맞는 이 종목들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계속 업데이트 앞으로 해드릴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종목들이 어쨌든 간에 시황하고의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아예 중장기적으로만 본다면 모르지만 단기적인 영향을 받으니까 그 가운데 사실 뭐 소부장도 있고 소재도 있고 지금은 어쨌든 바이오 쪽이 좀 제일 관심이 많은 거죠. 맞습니다. 지금 예. 바이오인데 예. AI와 결합된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그 기존에 있는 어떤 파이프라인이 아니고 새롭게 없는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회사라는 게 특징이거든요. 시어스테크 같은 경우는 그렇고, 뭐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HM파마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뭐 다른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아마 순차적으로 아마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어스테크, HEM파마,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오 헬스케어 의료기기가 포함될 수 있는 거고요. 오늘은 알테오젠을 관심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영목의 엑스텐, 메리츠증권 신영목 이사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는 4,129, 23포인트 올랐고요. 네, 코스닥이 10포인트. 사실은 코스닥 쪽으로의 흐름이 좀 가려고 하다가 장이 뭐 엄청나게 흔들리면서 급락했다고 올라오니까 대형주가 올라온 거잖아요. 조금 이제 안정화 국면으로 가면서
그런 기대감들이 코스닥 쪽으로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음. 또 어찌 될지 모르는 거나 사실 이런 장세가 좀 펼쳐질 필요가 있는 거죠. 너무 쏠림보다는요.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어제 7거래일만입니까? 순매수했다. 오늘은 다시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들의 역할이 조금 또 요즘 주목되는 뭐 개인들의 예탁금도 늘어나지만 기관들의 움직임이 좀 주목되는 기관들도 좀 적극적으로 사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서 종목 장세 가게 되면 사실은 또 기관들이 주도하지 않습니까? 기관과 개인들이 합세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 쪽에 좀 포인트를 눈여겨봅니다. 시장공감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오늘도 좋은 선택하십시오. 고맙습니다.